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계 자료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목회앤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갑질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많은 갑질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사람들은 이 갑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예, 우리 사회의 갑질이 상당히 많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국무총리실에서 조사한 갑질 국민의식 조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최근 1년에 갑질당한 경험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29%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갑질을 실제로 당한 경험이 있다고 그러죠. 예.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더 심각한 거는 우리 사회의 갑질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86%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갑질 문화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악화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나아질 것보다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 갑질이라고 하면은 갑이 있고 을이 있을 텐데요. 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을이 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아르바이트생이 51%가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하청업체가 51%, 콜센터 직원이 47%, 아파트 경비원이 4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정규직이거나 알바거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갑질이 발생하는 원인도 궁금한데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예, 갑을 관계로 구분짓는 요소가 뭐냐라고 질문했더니요. 높은 직급 지위가 갑을 관계를 구분짓는 요소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3%, 사회적 지위다라는 비율이 58%, 높은 연봉이다. 가 50%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나 권력, 돈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갑과 을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사회적으로 남들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어떤 권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갑질 발생의 원인이라고 응답하는 비율도 37%나 나오고요. 또한 좀 특징적인 거는 무려 19%의 응답자들은 갑질 발생 원인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갑질 문화가 있을 때 그거를 정부나 사회에서 처벌했을 때 갑질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갑질 문화가 더 만연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갑질 문화를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여기고 사회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사건이 있는데요. 최근에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갑질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로 여건을 살펴보셨다고요. 네. 아파트 경비원의 우선 근로 계약 기간을 봤더니요. 6개월 미만 계약이 31%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미만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이란다면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은 늘상 해고의 불안을 늘 안고 사는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실제 하고 있는 업무를 봤더니요. 아파트 경비원이 본연의 업무인 방범 안전점검에 대한 업무는 31%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69%는 분리수거나 청소 등의 경비원 본연의 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네. 근데 경비원들이 본연의 업무 아닌 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걸 거부하면 해고당하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근무하는 형태를 보면요.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날 24시간을 쉬는 날이에요. 근데 24시간 근무할 때에 하루에 8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휴식 시간에 아파트 경비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에서 있다 보니까 사실상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형태가 돼요. 휴식을 아파트 경비원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취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되는 비율이 45%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경비원들이 실제 법에서 보장한 휴게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게 이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갑질 현상이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억울하면 출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을에서 갑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출세를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갑질 문화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앞에서 저희가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갑질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좀 봤습니다. 따라서 네. 사회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사회적인 대처하는 데에 저희 기독교인들이 좀 더 그런 공적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리고 기독교인 가운데 갑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의뢰 있는 분들을 좀 더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분들을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이런 평등한 의식을 저희가 함양할 때에 저희가 좀 더 바람직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갑의 위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